좋아요, 구독! 네, 영풍, 금양, 효성, 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 CS-윈드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CS-윈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재생 관련해서는 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거 이제 뭐 정치 이슈랑 굳이 엮지 않아도 앞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이제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주로서 좀 엮여 있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변동성이 좀 확대는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뭐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 지금 중요성이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유럽을 필두로 해서 북미 시장에서도 앞으로 이런 풍력 시장이 계속해서 좀 커질 수밖에 없는 게 결국에는 이제 전력은 계속해서 좀 부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원전으로 채우기도 상당히 좀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풍력 시장이 같이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가장 이제 큰 문제가 뭐냐면 또 탄소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 환경 오염은 지속적으로 지금 가속화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미래를 봤을 때 이 친환경 부분은 더디지만 천천히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대감들이 사실 주가상에 좀 크게 반영이 많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고금리로 인해서 이런 풍력 관련주들이 또 이제 과대 낙폭을 상당히 좀 많이 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해상풍력 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연평균 한 20%대 고성장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 지금 현재 2018년 기준으로 봤을 때 23기가와트 시장 규모가 30년대까지는 이제 293기가와트까지 또 성장을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10월 달에도 정부에서 또 이제 해상풍력 입찰을 또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만큼 관련 모멘텀들은 계속해서 좀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제 뭐 CS-윈드라든지 CS-베어링 그리고 SK오션플랜트 이런 관련주들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최근에 타워의 기술도 중요하지만 해상 풍력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그만큼 이제 중량 자체가 굉장히 무거워지거든요. 바다에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밑을 버텨줄 수 있는 이 하부 구조물에 대한 어떠한 중요성이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근데 이제 CS-윈드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블라트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이 하부 구조물 쪽에서도 매출액이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고 이게 고스란히 지금 2분기 실적으로도 좀 나타났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타워 쪽 그리고 하부 구조물 쪽에서 같이 이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CS-윈드다라고 보고 있고 그와 같이 이제 그 SK오션플랜트도 하부 구조물 시장에 지금 진출했기 때문에 관련주들 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CS-윈드 살펴봤습니다. 일단 해리스 트레이드에 엮여 있긴 합니다만 이걸 제외하고 보더라도 충분히 좋은 기업이다라는 부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2분기에 예상외로 너무 깜짝 실적을 내서 주목을 많이 받았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FOMC에서 일단 금리 인하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매크로적으로 봤을 때 투자할 수 있는, 투자하기에 더 좋은 환경으로 바뀐 거기 때문에 긍정적인 포인트로 좀 더 긴 호흡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대명에너지, S바이오메딕스, 바이넥스, 알테오젠, 에코엔드림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바이넥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CDMO 쪽, 특히 이제 그 생물보안법 관련주들도 지속적인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결국에 이제 지금 반도체는 안 가고 있는데 그 수급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를 좀 체크를 해보면 결국에는 지금 바이오 쪽이 대부분 좀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제 바이넥스 역시도 이제 관련 이제 CDMO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통과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뭐 확정적이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 굉장히 좀 강력하게 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하원 쪽에서는 이미 통과가 됐고 상원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지금 관련 대형주들 그리고 중소형 주들도 좀 두루두루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단연코 여기서 가장 큰 캐파적으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중소형 단에서는 뭐 과거에서부터 말씀드렸던 ST팜이라든지 바이넥스와 같은 종목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아무래도 이제 캐파 자체는 대형주 쪽이 상당히 좀 클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중소형 단도 만만치 않게 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바이오 제품들이 대부분 이제 완제품이 아니라 임상 쪽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거든요. 이건 글로벌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임상 쪽을 주로 CDMO를 맡고 있는 이 중소형주들의 당장의 어떤 수혜가 좀 기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기업들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오늘은 바이넥스가 이제 스티판보다는 훨씬 더 좀 상승폭이 큰 상황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전고점이죠. 25,450원대를 뚫고 올라가느냐 이 부분이 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혼란스러운 시장에서도 이쪽으로 지금 수급이 몰리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서 굉장히 좀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나쁘지 않고 뭐 중장기적 관점에서도 연말까지 좀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주목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